일단 핵심 키워드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의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경착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 연착륙을 하게 유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으로 나온 게 뭐죠?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취득세 중과 완화와 양도세 중과 배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자, 취득세 중과. 일단 이게 취득세만 풀려봐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데 과연 실제로 움직일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아직까지. 근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은 맞는 거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기존에는 지금 3주택이나 조정지역에 2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8%를 냈는데 4%로 반을 깎아준 겁니다. 4주택도 조정지역 3주택이나 아니면 4주택은 그리고 법인도 지금은 12%였어요. 법인은 무조건 그냥 12%. 그다음에 4주택 이상부터는 12%였는데 이걸 6%로 깎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날려준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뭐 1%, 2%, 3% 이렇게 할 때보다야 좀 비싸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완화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을 하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만약에 갑자기 그냥 다 1%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투기 심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또 반등하는 건 또 정부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아, 정부가 연착륙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내는 거구나. 그래서 다주택자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도 예전에 12%낼 때보다는 6%라 그러면 훨씬 더 부담감이 좀 덜해지는, 법인으로도 한두 채 더 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괜찮은 지역이면은 3주택자면은 4%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데 괜찮은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요 정도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일단은 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지금 되는 거 다 배제시켜 줄게요. 원래 23년 5월까지 1년만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1년 더 연장해 줄게요 이겁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인데 이거 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력적이 된 거죠. 그래서 23년 5월까지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도세 중과 받으려고 막 매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23년 5월까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돼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24년 5월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시장에 계속해서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도건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 가격을 경착륙시키는 거잖아요. 확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걸 연착륙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걸 연장해 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분양 및 주택 입주권.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것들, 이런 분양 아니면 신규 분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단기 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이 어떻냐면 분양권을 전매할 때, 분양권을 팔 때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을 들고 있었어도 60%예요. 2년 이상을 들고 있어야 일반 과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단타 치지 마세요. 분양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개선을 1년 미만 들고 있는 거는 그래도 단타 치고 뭔가 투기 행위로 봐가지고 45%는 물론 25%가 줄어들긴 하지만 45%를 하지만 1년 이상만 들고 있으면 폐지. 여기서 폐지라는 건 양도세가 아예 없습니다가 아니라 일반 과세 하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일반 과세는 6%에서 45%죠. 그렇죠? 그래서 6%에서 45%의 일반 과세를 하겠습니다의 의미일 겁니다. 아마 여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분양 시장도 확실히 지금보다는 활기를 띄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에서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규제 지역 다주택자는 대출 안 해줘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해제하고 LTV 30%까지는 해줄게요. 요거예요. 주담대 허용해준다. 근데 LTV는 30%까지만 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조금씩 트여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규제가 풀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규제가 풀리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부동산에 이제 들어가면 언젠가 바닥 시점을 찍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 나는 지금 돈이 준비가 돼 있고 당장 지금 내가 어떤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매수 심리가 개선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제가 생각했을 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여유 있게 생각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상만 보고 지금 떨어지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이미 시그널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반등의 시그널이. 지금 그렇다고 뭐 바로 지금 반등하니까 지금 사세요 이게 아니라 반등의 움직임이 원래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완화하면서 시그널을 주고 실제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고 거래 심리가 이제 개선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데들. 자, 지금은 경기도에서 과천, 성남, 광명, 그다음에 여기만 이제 투기 조정 지역이고 하남은 조정 지역이고 나머지 다 비규제입니다. 강원 비규제. 경기도 나머지 건 다 비규제고 서울 쪽으로 와야 투기 조정 여기. 남은 요 서울 경기 이쪽에서 지금 얘네들을 풀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머지 지금 다 비규제니까. 전국이 다 비규제고 서울 규제 지역이고 경기 일부 아까 성남 광명 요쪽만 규제인데 얘네들이 풀릴 확률이 높겠죠. 서울도 아마 뭐 강남 서초동 뭐 요 정도만 남겨놓고는 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그래서 이것마저 풀리면은 훨씬 더 분위기가 괜찮아지겠구나. 그 다음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의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습니다. 23년에 이거는 별도로 발표를 할게요. 이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실거주 의무가 빡빡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 지금 시장이 얼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5년 이전의 합리적 수준이라 그러면 박근혜 정부 수준 정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겁니다. 박근혜 정부 수준이라고 하면 딱 그 한마디가 빚내서 집 사세요. 그 단계까지 이제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땠죠?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 욕을 엄청 먹었죠. 그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위너였는데 과연 그런 시기가 또 올 것이냐 사람들이 막 했는데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반신반의.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